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병인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월. 이 병은 아버지 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자리. 그 다음에 이건 엄마 자리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려한 직업,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주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는 변호사나 아나운서나 혹은 연예인 집안이나 이런 그 화려한 인문사회 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됩니다. 목. 근데 여기에는 암장이 갑병이 들어있습니다. 갑병. 그리고 인신사에는 무토가 다 들어있습니다. 갑병무. 그 인이라고 하는 거는 목생화를 시켜줍니다. 목생화. 엄마가 아버지를 내조를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목생화. 그래서 집안에 요 씨가 근묘화실, 뿌리요, 씨요, 꽃이요,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생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술, 교육, 문화의 집안에서 씨를 뿌려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꽃이에요. 그래서 그 꽃이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주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천간의 꽃이 무슨 꽃이냐,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이걸 알기 위해서 천간 열자를 월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인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은 요 갑이라고 하는 거는 목생화이기 때문에 인수가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 되겠습니다. 비견. 그 다음에 이거는 화생토,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역마살을 얘기합니다. 역마살. 요 달에다가 역마살을 놓게 되면은 고향을 떠나서 사는 팔자, 주로 시골보다는 지방보다는 도시형이 잘 어울립니다. 역마살은 해외로 나가도 좋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든다면 갑의 날에 태어났다. 갑. 그러면 나무에 꽃을 피웠는데 내가 나무의 씨앗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비견이 되겠습니다. 비견. 그러면 사주는 뭐가 되느냐? 신강, 신왕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강한 사주예요.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인데 목생화 시켰습니다. 그게 목생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통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화통명 사주. 목화통명은 금수쌍청보다는, 맑고 깨끗한 것보다는 화통하고 정열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나무달에 태어나면 신강사주가 돼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성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많이 왕성할 때는 이 나무를 좀 가지를 쳐주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상궁에서 경신이 있다. 경신. 그러면은 요 나무가 많은 금이 요 나무를 가지를 쳐주니까 성목이 됩니다. 나무가 잘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과 고집, 이런 것들이 긍긍목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수양이 되고 조절이 되는 겁니다. 왕한 거는 뭐냐? 설기를 해주거나 극해주거나 내가 극해줌으로써 기운을 빼주는 것이
사주 해설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목이 많은 데다 금이 극을 해주면은 이 갑과 월의 인월의 이 사주가 모양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 그래서 여기에서 무진시에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금극목에다가 목극토가 되면 요거는 재물이 됩니다. 재물. 또 흙이 들어오면 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아주 모양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요 밑에 자가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신자진 수가 됩니다. 그럼 물도 많고 금도 많고 목도 많고 화도 많고 토도 많은 그런 아주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갑을 중심으로 해서 병인의 가장 이상적인 사주 팔자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명을 할 때도 이럴 경우에는 요 토가 들어와야 재물이 좋기 때문에 토발음이라고 하는 재물이 좋은 발음을 오행을 넣어서 장명을 해야만 재물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부족한 거를 이름에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목의 발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주 팔자가 재물운이 좋더라도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분산돼 돈이 들어가면 나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오행에 필요한 걸 자기를 필요한 재물이나 건강에 좋은 오행의 발음을 넣어서 장명을 하고 기운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팔자에 자기에 맞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이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장명을 하는 거는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장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를 타고 났을 땐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남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남자. 그러면 요 인에서부터 순행을 합니다. 그럼 인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흘러가면은 동방과 남방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년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게 55, 25, 35, 45 그럼 한 50대쯤 돼야 운세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 만성형 사주가 되고 초년에 운이 안 좋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초년에 운이 안 좋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초년에 힘들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우리가 운명을 출명해 볼 때 그런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명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자면은 여자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음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음년. 여자가 음년에 태어나서 요런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순행을 하게 됩니다. 순행을 하게 돼요. 똑같이 운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에 양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자는 양년에 태어나면 역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운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축, 자, 해, 술, 유. 그렇게 되면 초년부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딸을 낳았으면은 이 사주에 첫 딸 낳고 둘째 딸 낳고 딸 낳고 재물이 운세가 좋아지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는 딸 낳고 운이 좋아졌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운이 좋아야 자녀 운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집안에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들, 딸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만 키우게 되면 과부하가 되고
탈이 났을 때는 자식이 없어져 버려요. 적어도 둘 이상은 낳아야 집안에서 다투면서 애가 성장하면서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여러 낳아야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나는 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를 많이 낳으면은 그 가운데 효자도 하고 성공하는 자식도 있고 출세도 못하는 자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식을 많이 낳다 보면은 팔자 좋은 자식이 나와서 집안을 일으키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기를 많이 낳고 많이 키울수록 애들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받을 복을 받고 태어나요. 그 애를 태어남으로써 집안이 더 융성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주가 갑일이 아니고 을의 날에 태어났다. 음의 날에 태어났다. 을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요것도 나무고 요것도 나무가 되고 이거는 비겁이 됩니다. 신강사주가 됩니다. 목성화가 돼요. 그럼 여기 목이 많거든요. 이것도 아까 갑의 날에 태어난 것 같이 경과 무라고 하는 관과 재가 들어오면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재나관, 그러니까 화생토, 여기서 화극금, 이렇게 목이 많은 신강사주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과 재가 이 사주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병의 날에 태어났다. 그럼 병의 날에 태어나면 목생화가 됩니다. 목생화. 그럼 편인이 됩니다. 그럼 학술 교육문화 쪽입니다. 그리고 신강사주예요. 굉장히 강해요. 화가 이렇게 많아져요. 그 비견겁이 많아지는 겁니다. 목생화. 그 인수격인 사람은 뭐냐? 이 목이 너무 많고 목생화 신강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역시 불이 많으니까 물이 들어와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이 개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수국화가 됩니다. 관성이 됩니다. 관성. 그러니까 인수가 많은 데는 관성이 들어도 좋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럼 교육문화 쪽으로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병의 날에 타는 사람이 토를 태어났다. 그럼 화생토가 됩니다. 그러니 많은 목화의 기운이 화생토로 기운이 설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가 들어와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그렇게 되면 이 사주가 물이 좀 부족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에 유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금이 들어오면 금생수로 해가지고 금극목 조후를 시켜주기 때문에 금수도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여명으로 태어났다. 그럼 음년이 되는 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묘, 진, 사, 동방운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음년에 태어났을 때는 순행을 하기 때문에 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게 남명사주다. 남명사주에 음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에서 거꾸로 추, 자, 해. 그러면 초년부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방문으로 가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고 병인이라면 운세가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화가 정의 날에 태어났다. 그걸 목생합니다. 그 역시 목화가 많아져요. 그리고 운세 풀이는 비슷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의 날에 태어났다. 그럼 목극토입니다. 그럼 이게 편관이 돼요. 그러면 이 사주 무슨 사주냐?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사주. 근데 목생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목극토, 목생화. 그러면
요 관은 인수를 생해주고 인수가 나한테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관인상생격이라 그럽니다. 관인. 무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병인호를 맡게 되면 관인상생격 사주가 되는 겁니다. 관인상생격. 관이 인수를 생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인수를. 그러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것도 교육가로도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가 또 위에 병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인수격이 되는 겁니다. 인수격. 그럼 인수격이면 이 사주는 운이 어떤 운으로 가면 좋겠느냐? 금수운이 좋은 겁니다. 금수운이. 그래서 이 병인일에 무의 날에 태어나면은 관인상생격에 국록을 먹고 지도자가 되고 관직이나 교육가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사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의 날에 태어났다. 시가 금의 시다. 그래서 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토생금이 됩니다. 그럼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경신시에 태어나면은 시가 바로 내가 부족한 재물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수가 있다 그러면 또 금생수로 돌게 됩니다. 그런 관인상생 끼면서 재물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사주가 모양새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기의 날에 태어났다. 기토. 그럼 요게 목극토가 됩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니까 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목성화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뭐가 되냐? 관인상생격이 되겠습니다. 관인상생격. 항상 인수나 관이라고 하는 건 재가 약합니다. 재가. 그 때문에 이 사주에는 식신과 재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격에는 식신생재가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식신은 뭡니까? 금 아닙니까? 식신. 또 재는 수 아닙니까? 그래서 관인상생이 식신생재가 있으면은 이 사주는 명예도 있고 관직으로도 나가고 교육문화도 나가고 그리고 재물운도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요게 경일주에 태어났다. 경일간에. 그럼 요 인하고 이건 뭐니까 금극목이 됩니다. 금극목이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편재가 됩니다. 편재. 편재가 돼요. 편재가 역마라 말이에요. 그 무역업 같은 걸 좋게 하는 무역이나 해외 진출하는 무역 사업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극목. 그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금극목. 그게 목생화예요. 화극금. 금극목 재생관입니다. 안정 속에 명예운이 좋은 관계나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에 태어났다. 경이 있다. 금이 있다. 금이 아니라 수가 있다. 그럼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갑니다. 식신생재로 들어갑니다. 그럼 재물운이 아주 좋은 사주가 돼요. 또 금이니까 기술 이공계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인월에 태어난 병인월에 경에 태어나면 이 사주는 뭐냐? 신약사주가 됩니다. 신약사주. 신약사주니까 이걸 금을 도와주는 비견금이 들어오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견금이. 요게 신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극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제격이 됩니다. 정제격이면서 목생화, 화극금, 재생관이 돼요. 이 재생관 사주는 역시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비견겁이나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난 일주와 월지를 봐가지고 육친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이 사주를 추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날에 태어나면 재물운이 좋고, 요게 수의 날에 태어났다. 임일간에 태어났다.
그 수생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식신이 되잖아요. 그 식신은 뭡니까? 재를 생해 주잖아요. 또 재가 식신이 또 목생활 시키잖아요. 그 수국하니까 재물 아닙니까? 큰 부자입니다. 그 병인홀에 태어난 사람이 임일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재물운이 좋은 사주예요. 부자 사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민 요 사주는 내가 생해주니까 신약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사주. 신약 사주에는 뭐가 도움이 되느냐? 비견급이 좋다고 봐야 돼요. 약하니까 수생목. 뭔가 계일간에 태어났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생목 목생합니다. 식신생재예요. 재물운이 좋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로 운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역시 이 사주는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 수가 약하거든요. 그러면 금생수로 가는 게 좋습니다. 금생수.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관이 돼가지고 목생화에서 식신생재가 돼서 부자인데 내 사주가 약하니까 내가 물이 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내 기운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생해주는 금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금생수. 요때는 뭐냐? 인수가 들어오는 게 좋고 비견급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병인월에 태어났더라도 천간이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재물운이 좋은 사람, 명예운이 좋은 사람, 관직으로 나갈 사람, 말하자면 재생관으로 가느냐, 식재로 가느냐,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좋은 거고, 관인상생으로 가면은 관직 교육계통으로 나가지만은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그거를 시하고 연해서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자기의 팔자에 운세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생재로 가면 세업이나 재물계통 사업적으로 가야 되고, 관인상생이 나면 학술 교육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주로 추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세는 여자 남자 운세 흐름에 따라서 비견급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운이 좋으면은 비견급이 좋은 쪽으로 운세가 좋다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사주에 요 수의 날에 태어났는데 금년이 경자년이 아닙니까? 경자년. 그럼 경자년이 되면 이 사주가 수생목 목생한데 이 경금이 내가 남을 생해주다 보니까 내 기운이 약한데 금이 들어와서 금생수 해주죠. 또 자가 나를 또 수생목 해주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금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금생수 해줘서 자기 자신이 신약한 물이 부족한 데다 내가 도움을 받죠. 또 밑에서 자에서 나에게 도움을 받죠.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운세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 신축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축년 역시 금생수에 들어가죠. 축하고 인이 따뜻한데 축이 12월 아닙니까? 내년도 운세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사주를 추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월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간이 뭐냐 하는 걸 봐가지고 어떤 오행이 오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좋으냐, 그게 식신생재로 가느냐, 재생관으로 가느냐, 관인상생으로 가느냐, 그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와 직업 이런 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사주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이런 사주가 여기에 목에 태어났고 또 여기도 목이다. 그럼 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목이 많아지면은 이 목이 뭐가 됩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돼요. 목은 뭡니까? 비견급 아닙니까? 비견급은 뭘 극합니까? 재를 극하잖아요. 토를 극하잖아요. 토는 남자한테 여자 아니에요. 여자. 그러면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한테 목이 많은 사람한테 재물운이 없는 거예요.
재물운이 없다는 거는 뭐냐? 여자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비견겁이 너무 많은 사주는 남자는 재물운이 없고 여자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자에게 편하게 해주고 여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 가지로 포용을 잘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재물운도 좋고 가정운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견금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땐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쳐줘야, 그래야 이 군겁이라고 하면 비견겁으로 인한, 비견겁이 많으면 성격이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많고 자기 남의 말을 안 듣는 그 성향을 달아주어 주는 게 바로 뭐냐? 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너무 많은 거가 뭐냐? 너무 많은 거는 뭐냐? 억제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사주 추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인 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